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그 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와 목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나오니까 조금 거부감, 전문 용어니까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목록이란 말도 나오는데 저거야 대충 가면 잡힌 내용이죠. 리스트 같이 쭉 데이터가 쭉 열거되어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데 큰 부담 갖지 않고 들어도 됩니다. 뭐 사용하는 기법이 조금 수준이 있긴 한데 뭐 데이터베이스 쓰는 거니까 새로운 거니까 조금 그 정도는 감수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7장 데이터베이스와 목록, 여기서 가르칠 내용은, 오늘 학습할 내용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또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 이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잡으라는 의미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넣은 거고요. 결론은 그 목록 놓고서 그걸 잘 정돈하는 거, 또 그 목록 중에서 필요한 것만 걸러내는 거, 골라내는 거, 이 정도 하는 거거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데이터베이스 필터가 있는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시간으로 넘겨놨고요. 정렬 다음에는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은근히 좀 짜증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직관적으로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것도 뭐 살펴보면 별건 아니고요. 함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함수 문법도 다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이 좀 특이한데 그거만 딱 캐치하면은 금방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뭐 부분화, 표, 서식 이런 거 하는데 재밌어요 이거는. 보면 이제 이런 기능까지 하면서 생각보다 실무에서 뭐 학생들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체험하기 힘든데 실무를 하면서는 많은 도움이 될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데이터 정렬하는 방법, 또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요즘에 뭐 빅데이터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란 말도 들어봤을 거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가볍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눈으로도 한번 읽어보고요. 데이터베이스 보통 DB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어느 이제 기업이 뭐 동부인가 얘들이 이름을 갖다가 약어로서 DB라고 바꿔놔가지고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 웃겨. 무슨 회사 이름을 DB라고 해. DB라는 용어가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고 딱 듣는 순간에 특정 회사보다는 기술적인 분야로 딱 넘어가거든요. 예,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딱 안 떠오르면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예, 여러 사람이 공유할 목적으로 어? 그리고 통합해서 관리가 되는 정보들의 집합. 그냥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으면 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그게 관리가 되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논리적으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자료의 모음이 그 내용이 고도로 구조화되고 구조란 말이 나오네. 검색과 갱신의 효율을 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놨으면 그거를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나중에 이렇게 수정도 편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음흠. 뭐몇 개의 자료 파일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자료 항목의 중복을 없애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장점입니다. 예, 자료의 중복을 없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구조하여 어떤 형식을 갖추고서 정리해 놓은 것, 정리해서 모아 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요점만 강조하면은 뭐 여러 사람이 사용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거겠죠. 그거를 관리가 가능하게 모아놓은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관리라 하면은 찾기도 편하고 수정도 편하도록 형식을 갖춘 것.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중복을 없애고 편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라면 그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집합, 덩어리 이 자체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분해서 하면 데이터가 모여 있는 데이터 파일이 있고 데이터를 불러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좀 큰 범위에서 이런 데이터와 이런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합쳐서 DBMS란 말을 씁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수의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의 집합, 데이터 포함입니다. 얘는 DBMS는 다른 프로그램의 요구에 적절히 응답을 해주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시중에 보면 뭐 오라클, 뭐 MySQL, MSSQL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엄밀한 엄청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가 되는 거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만을 얘기할 때 그걸 DB라고 하죠. DB 관리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개념 잡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나오는 빅데이터란 말, 빅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뭐 유래된 건데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용어 같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IT 기술이 많이 이게 발전을 하면서 과거같이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자동화된 기계가 또 자동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막 생산해냅니다. 그 틀도 다양한 기계가 지 멋대로 만들다 보니까 정형화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데이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란 말을 붙였고요. 근데 이 데이터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빅데이터가 되는 건 아니고 이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분석 기술까지를 포함해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정형화되지 않은 큰 데이터들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빅데이터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단순히 데이터가 크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술까지를 빅데이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런 거를 뭐 자동화해 준다 그러면 이제 그 자동화해 주는 프로그램은 뭐 AI다 인공지능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인공이라는 게 사람을 흉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대단한 거 아니죠.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근데 사람이 처리한 것과 아주 유사하게 그러니까 건건히 지시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아니 현장 적응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구분해 좀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술이 단계별로 발전하면서 좀 좀 뛰어난 기능을 가졌을 때 새로운 용어를 붙이게 되는데 그 용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빅데이터. 뭐 이거 말고도 관련된 용어들은 많은데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엑셀로 하니까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를 하지도 않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쓰지도 않을 거거든요. 물론 데이터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이렇게 잘 정돈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데 막 그런 걸 뭐 구조화한다 또 정형화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어적인 개념 갖고 있고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아는 척도 하고 또 하는 사람들 얘기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샘플로 한번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자료들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여기에 나온 용어들, 요걸 좀 기억하라는 의미로 쓰는 건데요. 우리가 엑셀에서 쓸 땐 이 용어에 여기서 정의한 것들 다 활용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는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DB입니다. 이게 뭐야? 그냥 목록이잖아. 목록이에요, 목록.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거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목록이에요. 단지 구조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썼죠. 그냥 이렇게 항목을 잘 정해서 그 항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밑에다 선수 그럼 선수 이름만, 팀 그럼 팀 이름만, 연고지 그럼 연고지 이런 식으로 구분. 이게 구조화된 겁니다. 정형화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학문적인 용어가 좀 낯설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모르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실을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엑셀을 쓰면서 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DB예요. 사이즈가 좀 작을 뿐이죠. 그런 게 많이 쌓이고 나 위에 다른 사람도 쓰고 내가 또 재활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당하게 이건 내 DB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남들이 와서 파일이잖아. 엄마 파일이 DB지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 엑셀에다가 표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죠. 여기에 보면은 용어가 좀 들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행하고 열로만 구분을 했었죠.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 때 각 열에다가 이름을 줘서 요거는 뭐에 대한 정보야 했었잖아요. 그 한 칸, 우리 셀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 이거를 필드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쓴 용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워크시트 안에 이런 표를 집어넣는데 이 표를 테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은 틀리지만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다는 것만 기억해 줍니다.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줄 열이 되는 거죠. 한 행을 레코드라고 합니다. 또는 튜플이란 말도 씁니다. 테이블이란 말도 테이블을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레코드란 표현도 씁니다. 여기 표현이 안 돼 있네요. 이 중에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다른 데이터와 구분할 수 있는 값, 중복되지 않으면서 다른 데이터와 구분할 수 있는 값을 키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를 갖다가 프라이머리 키, 또는 이게 이제 구분을 하되 중복도 좀 되고 여러 그룹을 묶는 용도로 쓰인다. 그러면 외부 키 또는 foreign key라는 말을 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쓴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엑셀에서 이 용어 쓰지 않을 겁니다. 데이터를 구분하는 키. 우리가 성적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그 학생을 구분해서 키가 뭐가 돼? 학번이 되죠. 학번은 중복되는 게 없잖아요. 그게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아까 데이터베이스 특징 얘기할 때 중복성을 배제했다, 중복성을 이러면 그 얘기구만. 똑같은 학생에 대해서, 똑같은 학번에 대해서 똑같은 데이터가 두 개, 세 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한 학번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할당이 되는 거고, 점수도 한 학번의 과목별로 구분을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용어적인 차이고, 실제 우리가 엑셀 쓰면서 이 이름까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냥 키라는 말 정도로 여기에 보면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가 나는데 그냥 키라는 이름으로 다 통합해서 쓸 겁니다. 뭐 우리가 쓰진 않지만 엑셀에서 그 어떤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내거나 수정할 때 쓰이는 그 명령들을 SQL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쓰이는 용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 조작어 DML, 또 데이터 정의어 DDL, 또 데이터 제어 DCL, 이런 용어도 쓰는데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알 필요도 없어요. 있어요 그냥. 거기서 처리된 내용이 뭐 select, insert, update, delete, 단어적 의미 알죠? select 선택한다, insert 삽입한다, update 수정한다, delete 알잖아요. 우리 엑셀 시트 내에서도 어떤 거를 마우스로 선택할 수 있고 마우스 긁어서 영역을 잡을 수 있죠. 인서트는 행이나 열로 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누르면은 행이나 열을 삽입할 그 기능이 얘기하는 거죠. 특별하지 않죠. 그런 것들이고요. 뭐 밑에 나온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뿐이고, 설명하면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스킵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좀 구조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쓸 건 아니지만, 만약 데이터베이스를 본격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MS 오피스 중에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CCESE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그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틀, 즉 여기 나온 이런 틀을 갖추고 쓰고요. 그럴 때 그런 데이터의 관계를 정의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통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 정규화한다 형식을 갖춰서 중복성을 배제하고 구조화시켰다, 뭐 이런 의미인데, 말이 복잡한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각조각 나누고요, 서로의 관계를 정리한 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뭐 엔티티 릴레이션 해갖고 ER이라고 합니다. ER, 에머전시 뭐 그거 아니고요, 에머전시 레스폰가 뭐 그거 아니고, 이거 ER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갖고 이런 데이터의 구조, 데이터의 형식, 이런 거를 이렇게 도표로 그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여기서 하진 않지만 나중에 엑셀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즉 DBMS 시스템을 구축해 쓰겠다 할 때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용어만 익숙해지면 됩니다. 교양만 있으면 되지 뭐. 그 DB에서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요 표 오른쪽 밑에 있는 이 표의 사항들만 행, 열 알고 있었고요. 필드란 말, 테이블이란 말, 그 다음에 레코드란 말, 여기 저거 안 적어놨네. 레코드. 요 정도 용어만 이제 본격적으로 엑셀로 들어와서 이제 적용된 예를 한번 살펴보죠. 앞 슬라이드에서도 우리 용어들 설명했죠. 요 개념만 갖고 있으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이죠. 엑셀에서 행렬했잖아요. 그거잖아요. 이름만 붙였잖아. 셀 대신에 필드. 실제로 셀이라고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시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분해서 보고 있다. 요거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 대응하는 거 설명했죠. 우리가 목록, 워크시트가 되는 건데 목록이라는 표현을 또 썼네. 왜 이렇게 하냐면 워크시트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 그 중에 특정한 부분에 어떤 데이터를 모아놨으면 그걸 목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라고 한다는 것밖에 없고요. 행은 레코드, 열은 컬럼이라고 합니다. 컬럼 특별한 거 아니네. 그거에 없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행과 열로 이루어진 목록. 데이터베이스하고 목록이 같은 거네. 데이터베이스는 수집한 정보를 행과 열로 이루어진 목록으로 조직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럼 목록이 목록이 테이블이고 그 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예요. 특별한 거 아니죠. 그래서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 쓰고 있었네. 맞아요. 오케이. 목록 거꾸로 목록은 뭐냐? 아니 데이터베이스라며. 목록 내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목록 내용. 목록 내용은 레코드라며. 레코드가 뭐였죠? 줄이었잖아요. 한 줄 행이었잖아요. 행드라며. 맞아. 즉 행 단위로 서로 다른 정보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같은 줄에 같은 종류의 데이터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는 사원 번호, 이름, 직급, 부서, 급여 다 다른 정보잖아요. 이렇게 요게 한 사람의 정보가 되도록 구성을 하고 있죠. 그거를 레코드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레코드는 하나 이상의 열로 구성. 당연하지. 사원 번호, 이름, 직급, 부서명, 급여 이게 열이죠. 이게 필드라고 하는 거 열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열 제목을 필드라고 하는. 요 제목 든 걸 굳이 우리는 그냥 주소로 해서 A의 1, B의 2 이런 식으로 했죠. 열 번호하고 행 번호로 주소를 만들었는데 요 위에 이름을 얘기한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여한 거 그걸 필드 이름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목록 안에 열 제목은 이것들은 서로 이름이 틀려야 돼요. 즉 다른 종류의 데이터라는 소리죠.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너무 심주어 설명하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표 똑같은 내용 없는 표. 한 줄에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면 그게 데이터베이스야. 한 줄로 돼 있으면 그걸 레코드라고 하고 즉 세로로 봐서 그걸 하나의 열이라고 하죠. 그건 필드라고 해.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줍시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용어 통일이죠. 용어를 정의를 해야지 내가 강의를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했습니다. 알았어. 레코드하고 필드. 오케이. 목록 계속 얘기해야 되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워크시트 내에서 다른 정보로부터 최소한 이 무슨 소리지? 워크시트 내에 어떤 정보가 있는데 목록이라고 하는 기준을 얘기하는데 목록은 뭉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정보로도 최소한 한 개의 빈 행과 한 개의 빈 열로 분리되어 버리면 그건 딴 거라는 거예요. 워크시트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큰 시트 안에 요게 요만큼 목록 매뉴얼 요 데이터 집어넣고 요만큼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 둘은 다른 거라는 거죠. 즉 여기에 한 줄 이상의 줄로 구분이 되거나 한 칸 이상의 열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이건 다른 목록이다 이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목록 안에는 빈 칸은 상관이 없지만 빈 줄은 있으면 안 됩니다. 빈 줄, 한 줄이 비어 있으면 그거는 거기서 목록이 끝난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덩어리라고. 오케이. 목록은 덩어리. 오케이. 워크시트 안에 덩어리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다른 목록. 오케이. 목록 덩어리. 예. 아래 있는 이건 뭐죠? 이게 목록인가요? 아닌가요? 목록이죠. 왜? 각각 이름이 부여돼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빈 줄이 하나도 없죠. 이건 목록입니다. 빈 줄이 없으면 얘들은 목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위에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끼리는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물론 이 속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들도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들어 있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되겠죠. 급여하고 여기다 사람 이름 집어넣어 버리면 이건 이상한 데이터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제목, 즉 필드명과 맞는 그런 데이터가 쭉 열거되어 있으면 그것을 목록이라고 한다. 목록. 오케이. 정렬이란 말 한번 해봅시다. 정렬을 영어로 sort라고 합니다. sort? 우리 sort란 말이 생활 속에 뭐 쓰지? 리조트라는 말 쓰잖아요. 리조트가 리소트잖아요. 리소트. R이 붙여. 이게 리조트잖아요. 휴양지. 리조트 휴양지라고 해석하는데 맞아요. 우리의 생활을 다시 정돈하고 재충전하라 그런 의미. 어원은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리조트. 근데
R을 뜨면 sort라고 하죠. 그걸 정렬. 쉽게 생각하면 크기 순으로 정돈해라 그 소리입니다. 데이터를 어떤 순서에 따라 재배치한 것, 즉 크기 순으로 정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있을 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아까 키란 얘기했잖아요. 키값이 되죠. 내가 여기서 볼 때 이 값을 쉽게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돈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 엄밀하게 여기서 중복성이 없는 키는 사원 번호가 되지만 사원 번호는 큰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일렬 번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누굴 찾기가 나쁘죠. 실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 데이터를 찾기 좋은 거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사원 명부라면 그때는 사람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할 때 이 가나다 순, 지금 보면 여기 뒤죽박죽으로 돼 있죠. 뒤죽박죽 돼 있죠. 이거를 정렬 소트를 시켜버리게 되면 뿅 하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가나다 순이잖아요. 그러면 찾기가 훨씬 좋죠. 뭐 이수빈 찾아줘. 그러면 아 가나다 순이니까 가나다에서 이거 딱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정돈하는 걸 소트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돈을 할 때는 그러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갈래,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갈래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할래, 아니면 역순으로 할래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할 때 우리나라 말을 썼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름차순은 올라간다는 순 데이터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죠. 보통 가나다 순으로 해, 1, 2, 3, 4 순으로 해. 이게 오름차순이죠. 거꾸로 내림차순으로는 큰 숫자부터 적으라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점수를 주고 점수의 등수를 매길 때 어떻게 해요? 점수 순으로 주죠. 근데 점수 순위 작은 순서부터 등수를 매기나요? 큰 순서부터, 즉 작은 점수가 1등인가요? 큰 점수가 1등인가요? 큰 점수가 1등이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이럴 때는 정리할 때 큰 순서로 해야겠어요? 작은 순서로 해야겠어요? 큰 순서죠. 그때 내림차순이라는 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큰 값이 맨 먼저 나오고 점점 작은 값들이 열거가 되죠. 첫 번째 제일 큰 값이 1등, 작은 값이 2등, 3등, 4등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즉 데이터를 어떤 순서로 배치할 때 좋으냐를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크기 순서로 정렬하는 것, 정돈하는 걸 정렬이라 한다. 영어로 sort라 한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 자꾸 말을 해요. 말을 해야 익숙해지고요.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내 머리에서도 쉽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정돈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걸 키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정렬 키라고 얘기하죠. 이 정도 알면 됐죠. 아는 거네. 가나다도 정돈하는 걸 소트. 오케이. 정렬 단계 뭐 설명할 필요 없는데 실제 엑셀 시트 상에서 어떤 목록이 있을 때 목록을 가지고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목록이 있을 때 그 범위를 지정해서 소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그 목록 안에 특정한 셀 하나만 선택하면 그러면 정렬로 들어간 다음에 그냥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목록은 중간에 빈줄이 있으면 안 된다고. 빈줄이 없는 그 한 덩어리를 목록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딱 클릭을 하면 거기서 밑으로 쭉 얘가 엑셀 그래프 확인을 합니다. 빈줄이 있나 쫙. 그래서 없으면 쫙 가다가 빈줄이 나오면 거기까지를 목록의 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렬하면 첫 번째 행에 열 제목이 들어있으면 더 좋습니다. 보기가 좋다는 거죠. A, B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이건 이름, 4번, 부서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목으로 되어 있으면 물론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맨 첫 줄은 제목이야 라고 체크를 해주게 되면 정렬할 때 이걸 제외하고 밑에 있는 것들만 데이터만 가지고 정렬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렬이 많이 있다더라도 셀을 하나 선택하고 할 때는 전체가 선택이 되지만 직접 내가 영역을 선택했다면 선택한 것만 갖고도 정렬을 합니다.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감이 잡혀. 그리고 정렬할 때 기준은 2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걸로 하고 이거 다음엔 이걸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개 목록으로 쭉 지정이 가능합니다. 해보면 알겠다. 오케이, 그렇죠? 뭐 사용하는 기능은 홈 탭 누르면 편집이라는 그룹에 보면 정렬이란 말 나오고 정렬과 필터 오늘 2가지 할 건데 주로 정렬만 할 거거든요. 이게 나오고 이걸 클릭하면 바로 수행이 됩니다. 어떤 창이 나오게 되거든요. 창이 나오면 거기서 필요한 게 뭐죠?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정렬할 건지 키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기준. 그리고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도 정의를 해줘야겠죠. 이 2가지만 선택하고 실행하면 데이터 값이 싹 정돈이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될까요? 해봐야죠. 해봅시다.
예, 데이터 정렬하는 방법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렬하는 기능은 목록의 특정한 셀에 아무데나 놓고서 메뉴상에 홈 탭 리본의 홈에 보면은 어디 있냐? 예, 오른쪽 끝에 가서 편집이라고 돼 있나? 끝인가 보네. 편집 여기 있네 편집. 확대해 놓은 겁니다. 여기 가면 여기 편집 위에 보면 여기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딱 클릭하면 됩니다. 마우스를 가만히 갖다 대고 기다리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정리해 줍니다. 선택한 데이터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하거나 특정과 필터링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정돈해 줍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하면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목록이 있어요. 이제 샘플 데이터 놓고서 내가 설명할 때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옆에 데이터 엑셀 열어놓고 데이터 펼쳐놓은 다음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직접 내가 설명한 거 따라서 눌러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셀 안에다가 목록 안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셀을 선택하고 정렬 버튼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데이터 정렬할 때 그 방법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목록 안에 위치하고 있을 때 정렬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 그림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 걸 기준으로 정돈을 할 건지 오름차순 내림차순인지 요게 기준이 되고요. 요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요 확장 버튼 눌러서 제시된 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거. 예. 요게 내가 선택한 목록의 첫 줄에 제목이 표시되어 있으면 즉 필드 이름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들이요. 이렇게 됐으면 이거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는 이거는 머리글이야. 즉 데이터 이름을 정의한 거니까 정돈안에서 제외해 줄게 라고 얘가 인식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 이름이 머릿줄에 있는 이름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골라주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정렬이라 나온 거에서 오름차수인지 내림차수인지 아니면 사용자 지정인지를 구분을 해줍니다. 오름차수 내림차수만 여러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 딱 기준이 뭐다 그리고 정렬 순서는 뭐다 하고 확인 눌러주면 데이터가 바로 정돈이 돼버려요. 금방 돼버려요. 데이터 입력하는 게 들어온 거지 처리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꼭 눌러보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딱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바뀐 거야? 아까 사람 이름 순으로 했는데 부서명으로 이름으로 먼저 해봤으면 부서명을 이름 순으로 한번 정렬 해봐요. 아니면 둘을 해봅시다. 부서명 거기에 보면은 앞에 그 기준 추가하기 버튼 누르면 밑에 한 줄이 더 추가가 됩니다. 거기다 하면 되거든요. 부서명 그 다음에 이름순 부서를 먼저 정돈을 하고 그 부서 안에서 이름 순으로 하는 걸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먼저 부서가 먼저 정돈이 됐어요. 네? 그리고 부서 안에서 가나다 순으로 정돈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맞나? 기획처 보니까 김 씨하고 조 씨가 있는데 김 씨가 앞에 나왔잖아요. 옛날에 기획처 어떻게 기획부참 기획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조 씨가 앞에 있었고 김 씨가 뒤에 있었는데 정돈하니까 기획부끼리 뭉쳤고요. 그리고 요 속에서 가나다 순으로 재정돈이 됐죠.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이걸 계속 설명하는 것도 그러네 쉬운데 너무. 봅시다. 예, 똑같아요. 뭐 설명은 많은데 설명보다 그림 보면 금방 되는데. 예, 셀 안에 배치한 다음에 정렬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죠. 여기다 처음에 이름. 이거 값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값 기본값이 값이니까 건드리지 맙시다 이거. 그리고 오름차순 정의합니다. 그래야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나가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름 순으로만 되죠. 우리 부서 순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아니라 부서명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름차순으로 보통은 다 오름차순으로 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걸 가나다 순으로 하죠. 이렇게 추가하고 누르면 부서 순으로만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 요거 누르고 기준 추가하면 여기 새로운 줄이 추가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름 선택하고 기본값으로 오름차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버리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정렬 버튼만 누르면 창이 나오고 거기서 기준만 설정하면 되네. 별거 아니네. 예, 이렇게 설정하라는 거죠. 앞 설정 기억하죠?
처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한 줄에다가 부서명 선택하고 이거 기본값이었을 거예요. 이것도 기본값이에요. 건들 필요 없죠. 그리고 기준 추가 누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다가 이름 선택하고 그냥 확인 누르면 결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 별거 아니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거 체크돼 있는지 이거 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서명이라는 이름, 일단 이걸 꺼버리게 되면 여기에 이런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뭐 A1, B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 B, C로 나옵니다. 해봐요. 그럼 금방 알겠지 뭐. 그래서 이걸 켜놓고 이거는 첫 줄에 목록의 맨 위에 그 제목이 나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끄고서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제목을 넣기 때문에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정렬창 설명했습니다. 예, 여러분도 해봐야 되죠. 지금 보면 샘플 데이터인데 가능하면 요거 어디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를 정렬해서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죠? 아까 얘기한 그대로 할 겁니다. 부서명으로 먼저 정렬하고 그 다음에 이름 순으로 정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된 상태로 데이터가 정렬되는 걸 직접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앞에 설명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목록에 아무데나 가 있으면서 정렬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렇게 저장해서 나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 들어간 이런 숫자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데이터 내용 다 마음대로 적어도 돼요. 저 파일, 내가 제시한 파일을 쓸 거면 그대로 하고요. 아닌 경우는 임의로 넣어서 데이터 10개쯤 넣어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값을 설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앞에 부분 정렬창에서 앞에 부분은 동일합니다. 단지 정렬 기준일 때 맨 아래에 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딱 선택하면 이 창이 나옵니다. 예, 이 창이 나오게 되면 이거 뭐지? 이거 없는 상태로 나옵니다. 예, 그럼 여기다가 직접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사원 엔터, 대리 엔터, 과장 엔터, 부장 엔터, 이사 엔터. 그럼 순서 쭉 들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엔터 치면 안 돼요. 예, 그대로 놓고 여기서 다 이 목록을 쫙 이걸 넣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뿅 하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 목록이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정렬창으로 돌아오고요. 이게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요 순서대로 정돈이 되겠다는 겁니다. 거꾸로였는데 왜 그런 실수를 해요? 거꾸로 하면 다시 넣으면 됩니다. 그 순서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엑셀 프레임 참 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확장해 보면 알겠지만 이 목록을 거꾸로 표시한 목록도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선택만 해주면 되죠. 이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고요. 이걸 들어가는 방법은 정렬창에서 정렬 기준을 누르면 맨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나오고요. 거기에 창이 열리면 목록 항목에다 입 넣고 엔터 조심해서 맨 마지막에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추가하고 확인 누르면 다시 창으로 돌아오고요. 여기서 확인해서 버튼 누르면 이 기준으로 정돈이 됩니다. 그럴까? 진짜 됩니다. 예, 진짜 확인해 보라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한 정렬하기 실습 파일 제공했습니다. 이런 데이터 아까 임의로 만든 데이터 그냥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여러분이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뭘로 지정하지? 여기 들어있는 직급 종류를 다 적어줘야 되는데 직급별로 군대 계급도 잘 모르죠. 군대 안 간 친구들. 일단 회사에 가면 나름대로 요즘은 이제 뭐 이런 직급을 없애는 추세긴 한데 어쨌든 회사에는 직급이 있고 직급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사원,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죠. 조금 승진 한 3, 4년 되면 대리, 5, 6년 되면 과장, 한 7, 8년, 10년 되면 부장, 거기서 잘 나가면 이사, 더 잘하면 상무 됐다가 회사 차려서 사장하죠. 이게 순서입니다. 얘가 큰 놈이고요. 얘가 작은 놈입니다. 그래서 얘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놓아주면 됩니다. 그럼 그 순서가 돼서요. 그러면 사용자 목록 지정이 되는 거죠. 사용자 지정 목록이 되는 거. 이거 꼭 테스팅 해갖고 작업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사원인데 사용자 지정 목록이란 파일로 사원 포함해서 저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뭐 했죠? 정렬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 정렬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 설정하는 거, 적용하는 거 연습하라는 겁니다.
예, 데이터베이스 함수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흔하게 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걸 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한다고 그러면 예, 데이터도 좀 많은 거고요. 진짜 야 도사야 소리 듣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 쓰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 목록 안에서 즉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찾아내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함수 써봤죠? 앞에서 한 일주일 내내 하는 거 있었잖아. 지저분하게 많은 거. 함수를 내가 몇 주에 걸쳐 했더라, 몇 시간에 걸쳐 했더라, 되게 많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앞에 D자로 시작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많이 안 써요. 그냥 일반적인 함수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알면 좋습니다. 데이터 양이 좀 많을 때 쓰죠. 데이터 양이 많다는 게 여러분이 데이터가 많다는 게 몇 개쯤이 많은 거죠? 100개, 1000개, 만 개? 그 정도면 많은 게 아니라 있는 거죠. 뭐 만 개, 10만 개, 100만 개 이 정도 돼야지 크네. 이걸 언제 봐야죠. 한 만 개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예, D자를 빼고 보면 이 함수가 뭔지 금방 이해됩니다. D로 시작한다. D자 빼고 봅시다. 에버리지 뭐 하는 함수겠어요? 평균, 카운터, 계산하는 건수 계산. 카운터 A. 카운터하고 카운터 A의 차이점은 뭘까? A가 알파벳이라는 의미, 문자라는 의미로 씁니다. A가 없으면 숫자가 들어있는 것만 카운팅하는 거고요. A자 올로 보는 게 낫겠다. 데이터가 들어있는 모든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가 들어있는 모든 셀의 개수입니다. 개수의 개수. 그럼 에버리지가 있으면 dsum도 있네. 있어요. dsum도. 그렇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으면 역시 훌륭한 학생입니다. 잘 가르쳐서 그러겠지만 알았죠? D자를 빼고 난 뒤에 있는 글씨만 보고 무슨 기능을 시행하는지 파악하면 좋습니다. 맥스 뭘 것 같아요? 최대값. 미니멈 민 최소값. 맞아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찾아내는 그런 거고요. 카운터는 개수를 헤아리는 거고 평균, 합계.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함수랑 동일합니다. 단지 이름 앞에 D자가 붙은 거죠. 똑같은데 세상과도 똑같은가요? 라는 의심을 갖고 호기심에 내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주면 고맙죠. 조금 틀립니다. 함수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틀린데 대신 틀리긴 하지만 아주 쉽습니다. 무조건 이 형식을 따라갑니다. 처음엔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합니다. 즉 목록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찾을 건지를 정합니다. 어느 데이터 그러니까 행렬 있죠. 필드 이거 값을 더해줘. 이거 값의 개수를 헤아려줘. 그것만 지정하면 됩니다. 쉽네. 그리고 이게 들어와요. 이 조건이. 요거만 조심하면 더럽다는 거는 이전 했던 방법과 틀리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내가 복합적인 의미로 쓰고 어렵다를 더럽다라고 합니다. 더럽다라고 합니다. 싫은 걸 더럽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니까 뭐 더럽다가 이게 지저분하다, 위생 것까지 연결하지 맙시다. 그것도 포함하고요. 모를 때는 무조건 위자들 쓰면 됩니다. 수식 입력창 왼쪽 편에 보면 fx라고 적혀 있죠. 이거 누르고 골라도 됩니다. 아니면 이러면 좀 단계가 복잡하다 싶으면 는 d 그리고 average 또는 dsum 여기에 는 그러니까 수식이면 dsum 하고 는 친 다음에 가로 연 다음에 그 다음에 fx를 누르면 바로 이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고하면 되죠. 데이터베이스 목록 크기 목록을 직접 지정하면 되는구나. 이거 지정해줘야 돼요.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트는 자동으로 했죠. 자동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필드는 위에 제목인데 조심해야 될 건 제목에 들어간 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따옴표 붙여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제목에 들어있는 거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특별하지 않죠. 따옴표 붙여야 된다는 거 적어놨죠. 묶어서 해야 된다요. 그리고 조건 어느 걸 찾아야 되지 그럼? 다 하고 싶어. 다 할 거면 D자 빼고 해야죠. 썸하면 그냥 다 합쳐지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데이터베이스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골라내는 그러려고 하는 거죠. 늘 다 가지고 다닐 거면 이런 거 왜 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에버리지만 쓰면 돼요. 썸스.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걸 골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골라 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고르는 조건을 지정을 합니다. 이게 뭐 조건이 뭐이래? D22 땡땡 D25 영역인데 이게 뭐지? 즉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죠. 여기에 조건을 설정해줘. 조건식
조건식. 조건을 미리 조건식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여기다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에 맞는 것만 골라내는 거죠. 조건이 뭐가 있지? 급여를 하는데 뭐가 있지? 뭐 급여가 100만 원인 사람만 골라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오케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감은 잡히는데 사용하는 거 보면 이해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으면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D가 붙었고요. 뒤에 있는 글씨로 무슨 작업을 하는지 따집니다. D를 빼고 뒤 썸이네. 합을 구하는 함수네. 오케이. 주어지는 데이터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네. 목록에 그게 데이터베이스. 어느 값을 찾을 건지 열 지정. 이 조건이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뭔지는 살펴보기로 했고, 그까지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D 에버리지 지정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한 그건데 실제적인 예를 갖고 합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가 들어 있거든요. 이게 들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세탁기의 평균 판매량을 구하고 싶어요. 세탁기만, 이 중에서 세탁기만 골라서 얘만 골라서 여기에 수량 있죠? 수량. 이거의 평균값을 구하고 싶다는 거죠. 감 잡았어. 오케이. 아까 그 조건 주는 거 자꾸 얘기했었는데, 조건 주는 거 설명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일단 이걸 구하려면 뭘 하려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그 조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 필드명 주고요. 찾고자 하는 데이터 키값 줘야 됩니다.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네.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크리터리얼 해가지고 입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D 에버리지 함수 평균 데이터베이스 평균 함수 구하는 거 한번 볼게요. 는 D 에버리지 하면 수식창 열리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값을 구하려다 한다라고 했고요.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영역 제목 빼고 요거 지정하면 됩니다. 제목이 이 전체 제목 말고요. 필드 제목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했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값의 평균을 구하고 싶죠? D2. 아까는 따옴표로 적었잖아. 따옴표 치고 요 내용을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거야 D2에 들어있는 거야 라고 지정을 해도 된다는 거죠. D2는 요거예요. 여기다 따옴표 판매 수량이라고 적어도 돼요. 아니면 마우스 클릭이 편하다. 오케이. 그리고 쉼표 치고 그다음 찾고자 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되죠. 이 기준은 이렇게 별도의 영역에다가 필드 제목하고 데이터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이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B4 B열 4행에 있는 것부터 F의 5번 제목 부분과 데이터 부분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나올까? 5, 3 더하면 2, 8이 16 16이네. 16을 3으로 나누면 계산이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는데 이런 거 우리 계산 안 하죠. 엑셀 써야죠. 엑셀. 알죠?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될 거 맨 마지막에 조건을 주는 방법이 특이하다는 거. 특정 셀의 조건에 필드 제목하고 찾고자 하는 값을 집어넣어 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 영역을 지정해 줘야지만 데이터베이스 검색 함수가 수행이 됩니다. 봅시다. 진짜 나왔네. 아까 주어진 식대로 어떻게 줬죠? D 에버리지 는 D 에버리지 가로 열고 뭐 줬죠? 제일 먼저 준 게 데이터베이스 이거 범위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을 체크할 거죠? D2에 제목 들어있죠? 제목을 직접 다운표로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그게 들어있는 제목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크리테리아 갖고 영역 조건 주죠. 조건은 별도 영역에 이렇게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역을 선택해 집어넣으면 데이터 중에서 상품명이란 필드를 검색해서 세탁기가 들어있는 걸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지정한 판매 수량 필드에 있는 요 값을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평균값을 여기다 제시합니다. 아까랑 숫자가 틀리네. 있는 대로 나옵니다. 있는 대로. 아까 본 거랑 좀 틀린 값이 들어있네요. 노서해 보기 바랍니다. 현재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12 더하기 16 하면 28 더하기 8이면 28이니까 36이 되네. 계산하기 쉬우라고 한 겁니다. 오케이, 확인 맞아요. 꼭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흔하게 쓰는 함수 아니고요. 이 정도 쓸 줄 알면 도사 소리 듣습니다. 엑셀 도사 안의 소리 들어요.
예, 실제 집어넣는 거 단계별로 다시 한번 설명해 놓았거든요. 여기다 는 d average 가로 한 다음에 fx 딱 눌러버리면 이 창이 나온다고 했죠. 범위 찾고자 하는 필드 기준이 된 어느 값을 계산할 거냐, 그리고 요거는 조건, 요게 까다롭죠. 이게 요겁니다. 크리테리아라고 돼 있는 요거, 요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 값을 직접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경고 잘 새겨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D4에서 F5번이 얘잖아요. F4에서 F5, F열의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이 되죠. 범위 잡은 거잖아요. 요거. 이거 이렇게 크게 잡으면 어떻게 되죠?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지금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줘요. 그러면은 원하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값이 계속 틀려. 데이터가 좀 틀린 걸 이건 내가 조금 아까 만들어 써서 그래요. 값이 틀리게 들어가네. 요거 값 세 개 어떤 값을 어떻게 주는지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아이씨, 크리테리아 별 마음에 안 드는데. 요 세 개 넣는 요령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힘든 부분 있습니다. 잘 따라하기 바랍니다. 위에 데이터는 동일한 거고요. 여기 보면 15번째 줄부터 내가 집어넣었죠. 여러분 동일하게 나랑 똑같이 데이터를 놓다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데이터를 놓다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값의 의미도 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D average라는 거 했었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셀 주소 말고 직접 데이터 값을 넣어도 돼요. 이 둘은 같은 유형이니까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D 카운터하고 카운터 A에 대한 차이점도 꼭 계산하기 바랍니다. 하나는 10이 나왔고 하나 0이 나왔어. 이게 뭐야? 왜 이러죠? 여기에 A자가 들어가면 셀이 비어있지 않으면 다 카운팅을 합니다. 근데 카운터 뒤에 아무 말도 안 적게 되면 이건 숫자만 헤아립니다. 그래, 숫자 중에 하나도 없나? 뭘 뒤졌길래? 이름이 여기네. 여기에 숫자 하나도 없잖아. 이 조건에 맞는 거는 데이터가 채워진 건 10개가 있네요. 그 중에 숫자가 들어간 건 하나도 없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그런 걸 구분하는 건 쓰지 않는데, A자가 있냐 없냐가 숫자를 카운팅할 거냐 모든 걸 카운팅할 거니까 구분을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두 개 Dmax하고 Db는 최대값 최소값 썸이나 에버리지랑 동일하게 쓰니까 보면 되고요.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따라할 수 있을까? Dget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가져오는 거거든요.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똑같이 해보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Dget은 여기 지금 적어놨거든요. Dget이 이게 여기 들어간 거 아니고요.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성내라고 나온 곳에 넣어준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기 급여 부분은 맥스로 해서 급여 중에 최고로 월급을 많이 받는 급여가 제일 큰 애를 여기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을 찾자로 한 겁니다. Dget은 거꾸로 데이터 중에서 특정한 걸 찾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E24, E25가 어디예요? 요거잖아, 요거.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네.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그거 찾은 것에 대한 이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특이한 거고요. 수업 시간 쓰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도사들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사에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DB 관련된 함수는 많지 않습니다. 요 정도 이해하면 되고요. 꼭 확인해 보고요. 이 범위, 조건 주는 거, 조건을 대부분 이 아래에다 적용했어요. 이거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특이한 거 하나 있어요. 입사일자. 요거 한번 해봐요. 여기 부등호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야? 2000년 1월 2일보다 큰 경우 2000년 1월 이후에 들어온 사람도 찾을 수 있나? 돼요. 이게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함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수 많지 않거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뭐였죠? 시작이 다 D로 된다는 거, 그리고 뒤에 적히는 이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함수명과 동일합니다. 그 중에 특이한 get이 있어 갖고 집어넣어 준 거고요. 요거는 해보기 바랍니다. 재밌거든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Dget 명령으로 메일이나 카톡으로 문의하지 맙시다. 이건 얼굴 보고 할 때 합시다. 보고하면 금방 이해되거든요. 앞에서 설명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실습 제시했습니다. dsum,
합계 구하는 거, 개수, 건수 카운팅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수행하는 실습 예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다 한 다음에는 이 이름으로 저장해서 제출하면 되죠. 뭘 하라는 거지? 기준이 없네. 매장별 판매 현황 목록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셀들의 합과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 작성해 보라고? 뭘 하라는 거지? 아니, 합계하고 건수예요. 만들어서 여기 많이 있네. 이런 식으로 놓달라는 거야. 동부, 서부, 남부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서부 것만 구해봐. 세탁기만 구해봐.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고 꼭 밑에다가 어떤 거를 조사하려고 설정했습니다. 설명까지 적어서 엑셀 내에다가 워크시트에다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저장하라고 그랬어요. 꼭 실습해야 됩니다. 엑셀 열어서 직접 배우려고 온 거예요. 비싼 등록금 내고 수업 듣는데 뭔가 건져 가야지. 엑셀은 장담컨대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회사 가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예요. 워드, 파워포인트, 웃기지 말라고 그래. 다 엑셀 써요, 다 엑셀. 엑셀이 그리고 엑셀을 써야지 일찍 퇴근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왜? 회사에서는 어떤 수치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정리해서 표로 만들거든요. 그거 다음에 보고할 때 여러분은 신입사원 파워포인트 쓸 일 없어요. 편집이 나겠지. 엑셀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엑셀 사용법 알면 되고요. 거기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까지 이해했으면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도사.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뭐였죠? 데이터베이스 정렬 방법, 여기 사용자 지정 정렬도 설명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했습니다. 함수 좀 어렵습니다. 쉽게 이해 안 돼요. 앞에서 함수 한 것도 까다로웠는데 여기도 좀 까다롭죠? 하지만 이것까지 알면, 물론 앞에 있는 함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적인 엑셀 함수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다 이해했다,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런 점 고려하기 바랍니다. 괜찮네. 데이터베이스에서 겁을 냈는데 그냥 목록이네, 목록. 그리고 정렬 기능, 좋아. 많이 씁니다, 정렬. 그래서 웬만한 소프트웨어 아래 한글에도 정렬 기능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 지금 강의했는데 꼭 실습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